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오늘은 좀 늦은 시간에 녹화를 시작했는데요. 현재 시각은 2021년 11월 27일 오후 11시 11분입니다. 어제 코스피 200 관련된 시나리오를 한번 올려드렸고, 그래프는 일단 변동을 시켜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파 조정이 이렇게 길게 나오면서 시간이 연장되었다. 시간이 연장되면서 매물 소화가 된다면 하단에서 상승이 410이 아니라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주봉으로 보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스토캐스틱이 하단에 거의 왔고요. RSI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한 과매도권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만약에 그런데 이 주봉에서 RSI가 바닥권에 근접을 하고 스토캐스틱이 역시 여기서 바닥권에서 다시 팔출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상승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현재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락이 시작된 것은 맞지만 현재 파동 구조와 각종 보조 지표를 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다시 상승을 해줘야 큰 하락 파동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 구조가 바뀌게 된다면 전체적인 비율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3파가 아니라 3파 이후에 4파 조정, 5파로 갈 수 있다는 말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뷰 변동을 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일은 이 코스피 200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예를 들면 WTI라든지 비트코인, 나스닥 종목들을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난 며칠 동안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과 금리 인상에 대한 충격으로 시장이 현재 상당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을 보듯이 현재 변경된 파동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산들 역시도 비슷한 상황을 보일 것이라서 전체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조금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 분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 분석은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저는 프레드라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Federal Reserve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저 역시도 오랫동안 좀 보고 있는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계정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몇 가지 지표들을 보고 있는데 첫 번째 자료는 연방 정부의 전체 자산 중에서 부채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전체 기간 1966년 이후 현재 2021년 4월까지 데이터를 보게 되면 2,800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실제로 단위는 밀리언 달러, 100만 달러이기 때문에 현재 이 금액은 2경 8천조가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 금액 자체가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 금액이 늘어나는 폭이 보시게 되면 이 회색으로 그려진 음영 처리가 된 곳이 미국 기준의 경기 침체 구간인데요. 경기 침체 구간을 지날 때마다 엄청난 돈을 더 풀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급격한 증가를 나타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좋지 않은 얘기겠죠. 부채를 갚을 수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부채가 늘어나는데 갚을 수가 없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부채를 갚을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보실 자료는 미국 국채 10년물 마이너스 2년물 장단기 금리차와 MZM 전체 통화량 증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화 유통 속도에 관련된 지표들을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둔 그래프입니다. 현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은 저희가 자주 봤던 장단기 금리차는 파란색으로 왼쪽 지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보조축을 보셔야 될 지표는 MZM 전체 통화량 증가량과 통화 유통 속도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녹색이 통화 유통 속도에 관련 지표고 붉은색이 통화량 증가 퍼센테이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빨간색과 녹색 선인데요. 통화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해왔고 특히 최근에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에는 급격한 증가를 보이죠. 지난 1980년 이후 현재까지 통화 증가량이 15%를 넘었던 적은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2020년 3월과 1981년, 82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통화 유통 속도는 2020년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급격한 하락을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경제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기 때문에 페드 입장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돈을 풀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강력하게 돈을 풀지 않았다면 유통 속도가 떨어져서 경기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역시 1982년도에 있었던 사건과 동일하고요.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그 이후로 금리가 상당 기간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장장기 금리차가 여전히 이렇게 제가 보는 것처럼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가가 상승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서운 것이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화 유통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구간이 나타날 겁니다. 통화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말은 모든 자산과 물가가 급상승한다는 말이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를 상승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현재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초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페드가 다시 돈을 더 풀고 통화의 유통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면, 또는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는 수준에서도 통화 유통 속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된다면 금리는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는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또 도래하게 될 겁니다. 현재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보실 자료는 연방정부의 총 부채 규모와 실질 환율에 대한 그래프 비교입니다. 이 그래프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데이터들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자료를 다운을 받아서 이렇게 미부채와 금리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고, 몇 가지 지표들을 하이라이트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봤습니다. 이 파란색은 미국 전체 부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규모는 2경 8천조 원에 해당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 엘리어트 파동 분석법에 따라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게 되면 지금 3번 또는 4번째 추세선이 이어질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주황색으로 보이는 금리는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당연한 말일 겁니다.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부채 규모는 점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2008년 이후 제로금리로 진행하였던 금리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다시 0%에서 다시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4차 추세선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금리가 올라간다면 더 이상 부채를 올리지 못하고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만약 1980년대 이후에 지금까지 올라왔던 이 파동이 1, 2, 3, 4, 5로 끝나간다면요. 그리고 부채 규모가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줄어든다면요. 부채가 줄어든다는 건 좋은 일일지 모르겠지만, 미국은 소비국가이고 소비국가가 부채를 줄인다는 말은 각국의 소비량, 그리고 물동량, 무역량이 줄어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위험한 상황이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본적인 분석은 이 정도 해봤고요. 이 모든 기본적인 분석들이 데이터와 그래프로 나타난다. 그래서 저희는 이와 관련된 지표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